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날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됐다. 사실 이날을 잊을 수 없었던 큰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다. 나는 원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다.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있었고 그녀와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차라리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고 오고 싶었다. 그렇게 자정이 돼서야 인천에 도착해 그녀와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기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나도 모르게 홧김에 그녀의 뺨을 때려버렸다. 사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이 되었다.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때였다.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다. 아마 초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 기름이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제 막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니 다음 휴게소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로등도 차도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듬성듬성 차 몇 대와 외곽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해졌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의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남성 2명이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는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싸게 팔겠다고 하는 거다.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갔겠지만 그 남자들의 생김새며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 같았기에 기죽은 듯 거절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멍하니 나를 응시하더니 대뜸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내 차 옆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순간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이 떠올랐다. 나는 등골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그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곤 서둘러 차로 향했다. 그 남자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나를 향한 욕설이 들려왔다. 그리고 차를 타기 전에 옆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컨테이너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다. 심장이 미친듯이 두근거렸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나는 룸미러를 통해 혹시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눈알을 굴렸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언가. 나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었다.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내 차 옆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자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텐데 혹시 누가 뒷자리에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마른 침을 삼키다 살에까지 들려 기침이 났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언가 찾는 척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면 나는 그대로 실신했을 거다. 다행히 뒷좌석에는 한겨울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는데 속도를 내려고 악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 기름을 채우지 않았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봤지만 다음 휴게소까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정말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곤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검색하고 있었다. 그때 왼쪽 사이드미러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내 앞쪽에서 급정거를 했다. 그렇다. 그 트럭이었다. 재빠르게 전조등과 비상등을 끄고 시동도 껐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 구간이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내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다. 도망쳐야 했고 생명의 위험 신호가 닥쳐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트럭이 나를 보고 급정거했지만 속도를 많이 냈던 탓인지 나와의 거리가 꽤 됐었고 나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자동차 문을 잠궈놓고 갓길의 가드레일을 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곤 앞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트럭이 곧이어 내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자들이 동시에 내렸다. 그리고 내 차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내 차를 에워쌌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며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라 아마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 내 차의 내부가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그저 내가 겁을 먹고 차 안에서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한 건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쪽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횟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내달렸다. 같이 있던 남자도 덩달아 도망가더니 이내 굉음을 내며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내 차로 향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걸.